음식은 의학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 인트로.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저는 기능의학의 관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겉으로는 다른 증상들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해왔습니다. 피곤함, 불면, 체중 증가, 예민함, 불안, 소화 문제.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몸이 조용히 보내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음식과 환경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시해 온 걸까요? 오늘은 그 몸의 신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신호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과학과 기능의학의 시선으로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인류의 첫 번째 의학은 음식이었다. 의학은 병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첫 의학은 자연과 음식이었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음식이 몸의 회복을 이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꿀과 마늘로 감염을 다스렸고,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약식 동안 약과 음식은 같은 뿌리라 말해왔습니다. 과학은 이제서야 이 오래된 지혜를 다시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2장. 음식은 칼로리가 아니라 정보다. 후성 유전학. 우리는 음식을 칼로리로만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생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정보다. 후성 유전학은 음식이 유전자의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설명합니다. 설탕은 염증 유전자를 켜고, 오메가3는 뇌 보호 유전자를 켜고, 채소와 과일은 항염 유전자를 활성화하며, 발효식품은 면역 유전자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의 유전적 운명 위에 새로운 지침을 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은 말합니다. 유전이 총을 쥐어준다면 음식은 방아쇠를 당긴다. 3장. 현대인의 증상 대부분은 만성염증에서 시작된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한 말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계속 피곤하다입니다. 검사도 정상, 특별한 병도 없음에도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의 정체는 대부분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보이지 않는 작은 불처럼 몸 깊은 곳에서 오래 타오릅니다. 피로, 두뇌 흐림, 불안, 우울, 장 문제, 피부 트러블, 호르몬 혼란, 체중 증가.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문제 같지만 그 근본에는 염증 반응의 지속이 있습니다. 이 불을 키우는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산화된 기름, 반대로 채소, 과일, 발효식품, 버섯, 생선, 항산화 식품은 이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불씨가 되기도 하고 소방수가 되기도 합니다. 4장. 장은 감정과 면역의 본부 거트브레인 엑시스. 장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면역의 70%가 장에서 활동하며 장내 미생물은 스트레스 반응까지 조절합니다. 장이 흔들리면 감정도 흔들립니다. 불안, 예민함, 우울감, 무기력. 이 감정들은 단순한 마음 문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뇌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이 회복되면 감정의 탄력도 함께 회복됩니다. 5장. 음식은 호르몬의 설계자다. 호르몬 문제는 갑자기 혼자 망가지지 않습니다. 호르몬은 음식과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질과 타이밍에 반응하고, 코르티솔은 혈당 안정성과 스트레스 상태를 반영하며, 에스트로겐은 간과 장의 해독 기능에 따라 조절되고, 렙틴과 그렐린은 염증과 수면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호르몬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보낸 신호에 충실히 반응할 뿐입니다. 6장 감정은 생각이 아니라 생리학이다. 우리는 감정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말합니다. 감정은 몸 상태의 결과다. 혈당이 요동치면 불안해지고 염증이 높으면 우울해지고 장내에 미생물이 무너지면 감정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짜증, 예민함, 무기력은 성격이 아니라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만든 생화학적 결과입니다. 7장 인류가 병들기 시작한 순간 식탁의 붕괴. 20만 년 동안 인류는 자연식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50년 식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제 밀가루, 설탕, 트랜스지방, 가공식품, 산화된 기름, 첨가물, 인스턴트, 우리의 유전자와 장내 미생물은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겉으로는 잘 먹고 있지만 몸속은 영양실조와 염증, 호르몬 혼란에 시달립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몸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 음식입니다. 8장 음식은 약보다 넓고 깊다. 약은 특정 문제 하나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몸 전체 시스템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염증, 장내 미생물, 유전자 발현, 호르몬, 면역, 혈당, 신경계, 수면, 스트레스 반응. 음식은 하루만 해도 이 모든 곳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주일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이면 피로와 붓기가 줄고, 세 달이면 검사 수치가 바뀌고, 반년이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오래된 의학입니다. 9장 음식은 감정이고 관계이며 치유의 시작점이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입니다.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죽 한 그릇, 어릴 적 집밥의 기억, 마음이 무너지는 날 찾게 되는 국물, 따뜻한 음식은 부교감신경을 켜고 몸과 마음을 조용히 진정시킵니다. 음식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몸의 치유이자 관계와 감정의 치유입니다. 10장 결론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싶어한다. 몸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하고 싶어합니다. 장은 재생하고 간은 해독하고 뇌는 재연결하며 면역은 균형을 찾습니다. 몸이 필요한 건 기적의 약이 아니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회복을 방해하는 신호를 줄이고 몸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면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에필로그 몸의 신호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몸은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피곤함은 요청이었고 통증은 메시지였고 불안은 경고였고 붓기와 불면 장 문제는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몸의 언어였습니다. 몸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몸은 지금도 당신을 살리고 싶어하고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제발 나를 알아줘.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